소설 삼국지 연의에는 수십 명의 출중한 장수들이 나옵니다. 정확한 순위는 매길 수 없더라도 여포, 조은, 전위, 허저, 마초, 손견 등의 기라성 같은 장수 중에 관우와 장비는 항상 탑6 안에 특급 장수로 거론됩니다. 삼국지의 저자 진수는 관우와 장비 두 사람은 가히 홀로 만명의 적과 대적할 수 있는 자들로 봄과 같은 당대의 명장들이었다. 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즉 관우와 장비는 무예가 매우 뛰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장비는 돼지고기를 팔던 사람이고 관우는 대추를 팔던 노점상이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출중한 무예 실력을 갖출 수 있었을까요? 관우와 장비의 정사에 기록된 초창기 행적은 매우 부실한 편입니다. 관우는 대추를 팔았다고도 하며 소금 밀매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혹은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훈장일을 했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장비는 조그만 고을 현령의 무사 출신인데 장비가 관원을 죽이고 쫓기면서 한때 멧돼지를 잡아서 생계를 이어가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관우가 대추를 팔아 생계를 이어나갔던 만큼 대추 자루를 많이 들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점차 힘이 세졌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장비 역시 돼지를 도살하고 고기를 팔면서 자연스럽게 힘이 세지고 칼질 또한 그렇게 익혔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관우 장비 모두 일상적인 작업을 통해서 육체적인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냉병기 시대의 무술의 경우 굳이 기술은 필요 없고 힘만 셌으면 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터무니없는 주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벽돌이나 모래를 나르는 일꾼 혹은 나무를 베고 나르는 목수 또한 무술의 달인일 수밖에 없겠지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며 무예는 타고난 체격 외에 어린 시절부터 체계적인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입니다. 관우와 장비는 연희에서 등장 시부터 뛰어난 무예를 뽐냅니다. 비록 초기에는 상황이 어려워서 갖가지 시련은 겪지만 그들이 출중한 능력을 처음부터 갖추고 세상에 등장했음은 분명합니다. 황건적의 난이 일어난 184년 당시 관우 나이는 24세, 장비 나이는 19세에 불과했습니다. 상당히 어린 나이에 그렇게 훌륭한 무예를 뽐냈음은 그들의 능력이 타고났다는 뜻일까요? 비록 생계를 위해서 대추를 팔고 돼지고기를 팔고 있지만 결국 그들은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밖에 없었던 낭중지추였던 것일까요? 관우와 장비가 무예의 달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남아있는 기록을 바탕으로 그들의 초기 행적을 재구성하면서 차례차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관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우의 출생 연도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후대 연구에 따르면 서기 160년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관우는 160년 오늘날 산서성 남부 운성시에 해당하는 후한 사례지역 하동군의 해연에서 태어났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관우의 할아버지인 관심은 서기 90년에 태어나 158년에 사망했다고 추정합니다. 관우의 할아버지는 무거운 나무는 좋은 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무거운 나무로 관우의 아버지인 관이를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관우의 가문은 학구적인 문벌 가문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문화적 배경을 갖춘 가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관우가 항상 춘추를 끼고 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위로움에 대해서 자주 얘기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기 평범한 아이들은 이런 글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관우가 어린 시절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한 대답은 명백하게 그렇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우가 자란 동안 말기는 난세의 시작점입니다. 번영을 구가하던 한나라가 혼란에 빠지던 시기 관우는 서예와 무술을 익혔습니다. 황실은 부패했으며 국경에선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관우가 자란 산서성 운성시는 동안과 선비족, 오한족의 각축장이었습니다. 약탈을 방지하기 위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무술을 연마하고 스스로 고향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관우는
어린 시절부터 무술을 연마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우의 할아버지는 역경과 춘추로 아들을 가르쳤으며 사망 당시 그의 나이는 향년 68세였습니다. 고대인의 관점에서는 엄청나게 장수한 셈입니다. 건강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그렇게 장수하긴 힘들었을 것입니다. 중국 최고의 시성으로 불렸던 당나라 때의 시인인 두보는 한때 70세까지 사는 것이 매우 드문 일이라고 한탄한 적이 있습니다. 관우보다 600년 이후 당나라의 번영시기 세대인 두보는 불과 58세의 나이에 병사합니다. 아마도 관우의 할아버지인 관심 역시 무예를 연마했으며 상당한 강골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관우의 아버지인 관이는 효심이 지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부친 관심이 사망하자 3년상을 치렀으며 3년상이 끝나갈 무렵인 160년 즈음에 관우를 낳았습니다. 살아생전 수양대군이 찍소리 못했던 강골 문종은 세종의 3년상 이후 몸이 맛이 가게 됩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인데 관이는 3년상을 치른 이후 관우까지 낳았습니다. 관우의 의로움은 부친 관이의 가르침 때문일 것입니다. 관우의 아버지 관애 역시 무예에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관우가 어린 시절부터 무예를 자연스럽게 익혔다고 판단하는 것은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관우가 23세인 183년에 그는 폭정을 일삼던 향리를 죽이고 고향에서 도망쳤습니다. 도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탁군에서 유비와 장비를 만납니다. 이후 싸움터에서 괴력을 발휘하며 차츰 전공을 세우게 됩니다. 삼국지의 많은 인물들은 초기에 군리에 종사하며 전투에 참여하거나 혹은 훌륭한 스승 밑에서 교육을 통해 무예를 습득합니다. 그러나 무신 관우는 무예 습득에 대한 이야기를 정사나 연의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가 가정에서 어린 시절부터 무예를 익혀왔다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그가 생계를 위해 대추를 팔았다는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아마도 도주 이후 탁군에서의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장비는 어떻게 무예의 고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장비는 관우보다 5살 어리며 유주 탁군 출신입니다. 탁군은 현재 하북성 보정시입니다. 바로 유비와 동양 출신입니다. 동안 시기에는 정규군 외에도 지역 치안을 책임지는 수비대가 있었습니다. 현대의 민병대 개념입니다. 탁주의 민간 전승에 따르면 장비는 사대부 집안 출신으로 문무를 겸비하고 서화도 뛰어났다고 전해집니다. 청나라 시대의 역대화 기록에 따르면 장비는 탁주 사람으로 미인도를 잘 그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장비가 이런 준수한 환경에서 자라서 어린 시절부터 무예에 뛰어났음은 그리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연희에서 묘사한 도원결의 이후 장비는 유비를 따르며 단기간에 500명 이상의 민병대 모집을 추진하게 됩니다. 당시 유비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했으며 군자금의 출처는 상당 부분 장비였을 것입니다. 이는 그의 가정이 매우 넉넉했으며 최소 중산층 이상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장비는 하후연의 조카인 하우씨와 혼인하게 됩니다. 납치혼이라는 설도 있지만 신빙성이 낮아 보입니다. 여러 정황상 정략 결혼설이 확실해 보이는데 이는 장비의 집안 역시 하우 가문에 비해 뒤처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초기에 유비를 금전적으로 도운 장세평이 장비의 혈족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황건적의 난에 이어 설상가상으로 심각한 가뭄이 온 나라를 덮칩니다. 곡물은 씨가 말랐으며 군량 역시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장비의 가족은 이 상황에서도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장비의 집안은 대체적으로 부유했으며 가족 관계도 좋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무예를 연마하는 일 또한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민병대장이 되어 군대를 지휘하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그가 돼지를 도축하고 고기를 팔았다던 기록은 후대에 그의 저돌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창작된 픽션으로 보여집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관우가 대추를 팔았고
장비는 도축업에 종사했다지만 이에 대해 어떠한 역사적인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두 민간 전승일 뿐입니다. 삼국지 소설에선 그들이 때가 되어 결의했을 당시부터 엄청난 무예 실력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아마도 신격화를 위해서 성장형의 인간이 아닌 처음부터 완성형의 무신을 만들려는 의도로 비춰집니다. 그리고 그게 완성을 위해서 고난과 역경을 추가했습니다. 유비 역시 정사 삼국지 촉서에서는 책 읽기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 개와 말, 음악과 아름다운 옷을 좋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매우 고급 취미인데 돗자리 팔면서 과연 유지를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연희에서 유비를 돗자리 팔며 생계를 꾸렸던 흙수저로 묘사한 이유는 사람들이 흙수저가 성공한 사례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분명 관우와 장비는 넉넉한 가정 환경을 바탕으로 어린 시절부터 혹독하게 무예를 훈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출사한 이후로도 그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고 그 결과 촉의 핵심 장수가 되었습니다. 만인지적은 태어나자마자 저절로 갖게 된 타고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신이 아니었으며 단지 만인지적이 되기 위해서 무예를 꾸준히 갈고 닦을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태어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만인지적의 완성은 여건만 갖췄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닌 꾸준한 노력의 결과물일 것입니다.